8, 90년대를 생각해보면 당시 게임이라는 놀이를 우리가 막 접하던 시절이었죠. 오락실로 시작한 문화가 이게 가정용으로 유입이 돼서 가정용 게임기가 되고, 제믹스로 시작한 국내 가정용 게임기 시장이 다른 기기들이 나오면서 경쟁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만 해도 이 친구 집에 가면 이 게임을 할 수 있고 저 친구 집에 가면 또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들이 있었죠. 더 나아가서는 같은 기종의 게임기를 가진 친구들끼리는 소프트를 교환해가면서 플레이도 했었고, 아무튼 게임기 하나에 굉장히 행복해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게임들이 보통 1인용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플레이하는 동안은 그냥 옆에서 게임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조금 못된 친구들은 기껏 친구 초대해놓고 자기만 하는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한 판만 시켜줘가 아닐까 싶네요. 요즘은 웬만해선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워낙 컴퓨터가 되었던 콘솔이 되었던 게임할 수 있는 루트도 늘어났고 하니까요. 뭐 아무튼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되게 드물었던 만큼 그 존재가 되게 귀했었고, 이런 게임들은 놀러온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단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딱히 친구가 게임 오버 당하길 기다리지 않아도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이른바 접대용 게임이라고 하는데, 80년대 후반에 페미컴으로 이 접대용 게임의 끝판왕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차고 넘칠 거고, 혹시나 이름을 몰라도 화면을 보여주면 아, 이 게임 하고 감탄할 만한 게임인데, 바로 오늘 이야기할 게임은 콘트라입니다. (80년대) 람보라던가 코만도라던가 할리우드에서 이런 비슷한 종류의 블록버스터 액션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우리는 그 당시 비디오 가게를 통해서 이런 영화들을 꾸준히 보곤 했었습니다. 뭐 저희 동네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청불 영화만 제외하면 사장님들이 웬만한 비디오는 그냥 너그럽게 빌려주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런 영화들을 보고 자란 세대라서 그런가 남자아이들 마음속에서는 누구나 전쟁 영웅 같은 인물이 되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그 대리만족을 아주 제대로 시켜주는 게임이었죠. 이 당시에 나온 게임들을 보면 런앤건 장르, 말 그대로 달리고 쏘고 하는 게임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이 콘트라만큼의 재미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영화 람보 같은 정식 라이센스를 받고 만든 게임들도 이거보다 못했죠. 그런 이유로 이 게임이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남는 명작으로 남아있는 거겠죠. 그나저나 코나미는 그런 라이센스 비용을 한 푼도 내기 싫었는지 다른 세계관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써먹었는데, 표지를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오마주입니다. 딱 봐도 코만도랑 람보 같잖아요. 사실 피파랑 위닝도 보면 라이센스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위닝의 최대 단점이 이 라이센스였는데, 코나미는 이때부터 이미 라이센스 같은 곳에 돈 투자할 마음은 1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라이센스야 어찌됐든 우리는 게임만 재밌으면 되니까 이런 건 아무래도 좋았죠. 무기 종류 같은 건 세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 게임은 사실 S, 그러니까 스프레드건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었는데, 꽤나 난이도 있는 이 게임을 어느 정도 할만하게 만든 무기는 바로 이 스프레드건이 아닐까 싶죠. 만약에 이 스프레드건으로 잘 플레이를 하고 있다가 실수로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F 같은 거 먹는다? 그러면 그 판은 바로 꼬여버리는 거죠. 파워 센 거 빼고는 진짜 쓸모가 1도 없네. 아예 의외로 좋다고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시원한 플레이, 동시대에 나왔던 게임들을 그냥 발라버리는 그래픽, 다채로운 레벨 디자인, 은근히 빡센 난이도들이 종합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이식률. 원래 이 게임의 원작이 오락실 게임이었거든요. 보통 오락실 게임을 가정용 게임기로 이식을 하면 당연히 오락실 버전에 비해서 좀 허전해 보이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진짜 제작진들이 이 영혼을 갈아서 만든 건지 게임을 하다가 느려지는 프레임 드랍 현상도 그렇게 많이 없고, 아케이드 버전에 비해서 그렇게 꿀리는 부분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오히려 이런 가정용의 화면 비율이 런앤건 게임이 훨씬 더 어울리는 조합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갓겜 요소를 많이 품은 게임이었죠. 아는 분들만 아는 사실 중에 하나, 이 게임은 북미판이랑 일본 내수판이랑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본 내수판이 조금 더 늦게 나왔거든요. 그래서인지 여러가지 요소들이 더 좋게 개선되어서 나왔는데, 예를 들면 게임 전에 미니맵을 보여주거나 스테이지 넘어갈 때 이벤트 컷신이 나오거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1스테이지에서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볼 수 있고, 아예 5스테이지까지 가게 되면 눈보라까지 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완전판 형태로 나오다 보니 이 일판 콘트라는 가격이 전혀 착하지도 않고 매물도 그렇게 딱히 없는 편이죠. 북미에선 이 게임이 워낙 많이 팔려서 옛날에는 굉장히 흔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이 녀석을 이베이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쉽게 지를 만한 가격이 아니긴 합니다. 혹시라도 정품을 소장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레트로라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오르고 있어서 딱히 정답이 없긴 하네요. 아무튼 옛날 옛적에 2인 동시 플레이의 정석을 보여줬던 게임인 혼두라. 지금이야 온라인 환경으로 인해서 친구 집에서 같이 2인 플레이를 즐기는 것 자체를 안 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런 옛날 게임들을 할 때면 친구들과 함께 게임하면서 즐거워했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합니다. 난 나중에 우리 아이들 크면 그때 같이 해야 되나? 아니 이 게임 같이 해주려나?